저는 결혼 7년 차 전업주부예요. 결혼 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어요. 나름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하은이 낳고 나서 일을 그만뒀어요. 남편이 내가 벌 테니까 하은이만 잘 키워줘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때는 결혼 7년 차. 남편은 IT 기업 개발팀 팀장이에요. 원래도 야근이 잦은 사람이었지만 집에 오면 하은이 목욕시키고 저한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달 전부터 남편이 달라졌어요. 야근이 더 잦아졌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2에서 3번이었는데 거의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면서 바로 방에 들어갔어요. 하은이가 아빠 놀아줘 해도 아빠 피곤해 내일 하자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팀에 새로운 직원이 있는데 이 일을 진짜 잘해. 누구야? 남자야 여자야? 여자 서연이라고 되게 똑똑해.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직장의 후배가 잘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자다가 잠꼬대를 했어요. 서연아.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잠이 확 깼어요. 잠꼬대라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자면서 결혼 7년 동안 남편이 잠꼬대로 제 이름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 입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이 코드 진짜 깔끔하게 짰어. 서연이가 추천해준 카페가 괜찮더라. 서연이가 이 넷플릭스 드라마 좋다고 했는데 같이 볼까? 그 여자가 추천한 카페, 그 여자가 좋다는 드라마 제가 추천한 건 안 보면서 더 이상한 건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결혼 후 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던 사람이 전에는 하은이 사진이었는데 본인 사진으로 바꿨어요. 옷도 달라졌어요. 향수도 바뀌었어요. 하은이가 아빠한테 안기면서 말했어요. 아빠 냄새 달라졌어. 아이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 폰에 카톡이 왔어요. 화면에 잠깐 떴어요. 팀장님,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보낸 사람, 서연. 팀장님 뒤에 물결 표시. 직장 후배가 팀장한테 보내는 카톡 치고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서연이가 너한테 이모티콘 쓰면서 카톡해? 아, 요즘 회사 분위기가 그래. 다들 그렇게 보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는 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불안해졌어요. 남편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에요. 오늘 회식이야. 늦을 수 있어 알겠어. 하은이 재우고 기다릴게. 밤 11시에 카톡이 왔어요. 회식 끝났어. 택시 타고 갈게. 그리고 회식 사진을 보내줬어요. 오늘 팀원들 사진? 사진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가운데 앉아 있고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기울여서 웃고 있었어요. 한 장 더 둘이서 찍은 셀카였어요. 그 여자가 남편 팔에 매달려서 브이를 하고 있었어요. 회식 사진을 왜 나한테 보냈을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12시쯤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꽃 같은 향수 냄새. 남편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여자 향수 냄새. 어깨에 손 올린 여자가 서연이야? 아, 걔 좀 스킨십이 많아. 다들 그래. 다들 그런다고? 근데 왜 내 어깨에만 손을 올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폰을 볼까 말까 보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안 보면 미칠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폰이 거실 테이블에 있었어요. 남편 폰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하은이 생일이거든요. 대화창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끝없이 올라갔어요. 2,000개가 넘었어요. 저한테 보내는 카톡은 하루에 5개도 안 되는데, 팀장님, 오늘 점심 뭐 먹어요? 팀장님, 이 영화 같이 봐요. 오늘 팀장님 넥타이 잘 어울려요. 서연이가 골라준 넥타이잖아. 넥타이를 골라줬다고? 더 밑으로 내렸어요. 새벽 대화가 있었어요, 팀장님. 나 오늘 힘들었어요, 그냥. 팀장님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남편 답장. 나도 새벽에 제 옆에 누워서 다른 여자한테 나도 목소리 듣고 싶다고? 나도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폰을 내려놓고 원래 자리에 돌려놨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주말인데 하은이 데리고 공원 갈까?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좋지. 근데 속으로는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카톡을 본 뒤로 일주일을 참았어요. 하은이 유치원 보내고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카톡이 좀 많다고 분류는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친한 동료일 수도 있어.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금요일 하은이를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남편 회사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6시 30분에 남편이 나왔어요. 집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걸어갔어요. 카페에 혼자 앉았어요. 15분쯤 지나서 여자가 들어왔어요. 따로 나와서 따로 온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답이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커피 마시고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1시간. 그 여자가 뭔가 말하면서 남편 손등을 톡톡 쳤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그 여자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건 동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7시 30분에 그 여자가 먼저 나갔어요. 5분 뒤에 남편이 나왔어요. 나올 때도 따로 남편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야근 좀 더 하다 갈게. 9시쯤 갈 듯 야근? 방금 카페에서 나왔으면서 집에 돌아와서 밥을 차렸어요. 숟가락 놓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남편 생일이었어요. 저는 하은이랑 같이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하은이가 아빠 생일 축하해 카드도 그렸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선물로 지갑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쓰던 지갑이 낡아서 고마워 은서야. 평범한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틀 뒤 남편이 새 시계를 차고 왔어요. 전에 없던 시계. 그 시계 새로 산 거야? 아, 이거? 팀원들이 생일 선물로 줬어. 팀원들이 며칠 뒤 남편이 회사 간 사이에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선물 상자가 있었어요. 예쁜 포장에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태호 씨 생일 축하해요. 항상 고마워요. 앞으로도 옆에 있을게요, 서연. 앞으로도 옆에 있을게요. 이건 동료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상자를 열어봤어요. 시계였어요. 팀원들이 줬다던 그 시계. 팀원들이 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준 거였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상자도 찍었어요. 원래대로 넣어놓고 서랍을 닫았어요. 하은이한테 눈물 보이면 안 되는데. 대학 동창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연이는 변호사예요. 지금 상태면 정서적 외도야. 근데 법적으로는 좀 약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둘이 숙소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절대 남편한테 티내지 마. 남편 차에 에어태그를 넣었어요.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뒷좌석 시트 밑에 일주일을 지켜봤어요. 별거 없었어요. 근데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남편이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에어태그를 확인했어요. 남편 차가 강남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곳에서 멈췄어요.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모텔이었어요. 밤 11시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마감 겨우 끝났다. 죽는 줄 알았어. 저는 남편 차 키를 들고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뺐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돌렸어요. 있었어요. 모텔 주차장에서 남편이 내리고 조수석에서 그 여자가 내렸어요. 둘이 손을 잡고 모텔 입구로 들어갔어요. 날짜, 시간 전부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영상을 복사했어요. USB에 따로 저장하고 메모리 카드는 다시 차에 꽂아놨어요. 지연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지연아,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었어. 모텔이야, 선 넘었어. 영상 확보했어? 내가 도와줄게.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제일 힘든 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였어요. 하은이 앞에서는 평소처럼 웃었어요. 남편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하은이 유치원 보내고 나면 거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이뻐해 주셨어요. 결혼 초부터 반찬도 해다 주시고 하은이 키울 때도 매주 와서 도와주셨어요. 친정엄마한테 못하는 말도 시어머니한테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신 날 다 말씀드렸어요. 그 여자 얘기, 카톡, 모텔, 블랙박스 영상. 내 편이 되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은서야, 남자가 밖에서 좀 논다고 이혼까지 할 거야? 아이 생각은 안 해? 네가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귀를 의심했어요. 이 말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직업도 없잖아.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맞아요. 저는 남편 때문에 일을 그만뒀어요.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아들 편을 들었어요. 7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근데 지연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전업주부도 재산 분할 50% 받을 수 있어.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법이 너 편이야. 그 말에 결심이 섰어요.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어요. 남편이 토요일에 급한 서버 점검이라 회사 간다고 했어요. 에어태그를 확인했어요. 차가 판교의 한 오피스텔로 갔어요. 흥신소에서 찍어준 사진이 왔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같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사진. 나란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사진. 3시간 뒤에 같이 나오는 사진. 이제 됐어요. 월요일 오전 남편 회사로 갔어요. 개발팀 서연 씨 만나러 왔어요. 태호 팀장 부인입니다. 서연이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처음 봤어요. 직접. 예쁘더라고요. 밝은 표정, 긴 생머리 팀장님. 와이프시죠? 팀장님 와이프. 저는 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피스텔 사진, 카톡 캡처, 에어태그 기록, 선물 카드. 서연이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7년 동안 하은이 키우면서 남편만 믿고 살았어요. 카페까지는 참았어요. 모텔도 참았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못 참겠더라고요.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팀장님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서연 씨, 남편은 3일 전에도 저한테 사랑해 라고 했어요. 남편이 서연 씨한테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서연 씨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남편한테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카톡, 에어태그 기록, 모텔, 오피스텔 사진, 흥신소 보고서. 남편이 처음엔 화를 냈어요. 내 폰을 봤어? 에어태그를 넣었다고? 저는 말했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 감시할 이유가 없었어. 서연이한테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다면서. 태우 씨, 이혼해줘.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은서야,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은이 생각해서. 하은이 생각하니까 이혼하는 거야.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면서 참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은이한테 참는 게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아. 이혼 소장을 내밀었어요. 재판은 4개월 걸렸어요. 남편 측에서 업무상 만남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판결이 났어요. 유책 배우자 남편, 위자료 남편 4천만 원, 서연 1천만 원, 재산 분할 공동재산의 50%, 양육권은 저한테, 아파트는 제가 가져갔어요. 이혼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7년 만에 출판사에 복직했어요. 아침에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엄마 진짜 멋있어. 그 한마디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참지 않기로 했어요. 만약 지금 저처럼 참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직업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이가 있어도 당신은 이혼할 수 있어요. 법이 당신 편이에요. 참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